우리 어르신들께서 움직임이 적어지시고 외출이 적어지시면 그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도 몇 개월 만에 팍팍 안 좋아져서 치매나 이런 어떤 위험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0대에 허리 수술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첫 번째, 안녕하십니까. 척추보안과 안풍기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를 80대가 넘어가면, 우리 환자분의 연세가 80대가 넘어가면 허리 수술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전 업로드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요즘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돼서 80 넘어가신 어르신들도 많고, 또 80 넘어가신 어르신들 중에서 굉장히 정정하신 분들도 많은데, 수술에 대해서는 상당한 두려움이 있으시고 정말 꼭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도 막연하게 수술을 피하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의사들마저도 80대가 넘어가신 분들에게는 이제 수술을 아예 권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환자분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80대에 허리 수술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 생각으로는 수술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수술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큰 수술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의사들마다 좀 기준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허리 수술 생각할 때는 일단 나사못을 사용하는 고정술은 아무래도 절개의 창도 좀 길고 출혈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80대가 넘어가는 어르신들한테는 가급적이면 나사못 고정술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하게 된다면 한 구간 내지는 정말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두 구간이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이상을 하는 경우들도 어쩔 수 없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두 구간을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구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나사못이 6개가 들어가는 수술이 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합술, 나사못 고정술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간다면 1구간, 나사못 4개를 가지고 하는 한 마디만 고정해 주는 수술, 그 정도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기준은 그런데 또 의사들마다 좀 기준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고령이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출혈이 많지 않은 유합술 이전에 할 수 있는 황색인대 제거술이나 풍선확장술 이런 쪽으로 치료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80 넘으신 어르신들이라고 무조건 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는 우리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보실 때 알 수 있는데요. 조그만 언덕길을 올라가시더라도 숨이 차시거나 평소에 작은 작업을 해도 심폐기능이 안 좋아서 숨이 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수술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기준으로 전문가가 볼 때 좀 수술을 피해야 되는 경우는 내과나 마취과를 통해서 협진을 하죠. 그래서 수술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중, 상 이상으로 이제 위험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과에서 중등도 아니면 상급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제 소견서를 적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웬만하면 수술이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등도 이하의 위험성이라면은 위험성이 뭐 있기는 하지만 수술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과와 마취과 전문의와 같이 상의해서 이런 객관적인 기준으로 수술의 위험도를 평가하면 됩니다. 수술의 위험도가 아주 높지도 않고 중등도 이하고, 어떤 어르신들은 80이 넘으셨지만 수술의 위험성이 굉장히 낮은 경우들도 있는데 막연하게 수술을 계속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화된 데이터 중심으로, 근거 중심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저의 어떤 기준들이긴 또 한데요. 80 넘으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굉장히 정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의사소통도 분명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다른 활동들도 하시고 뭐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중에 단지 허리 협착증 때문에 걷기를 못 하시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다 걸어 다니시고 했는데 몇 개월 전부터 갑자기 걷기가 힘들어지면 다리가 너무 땡기고 저리고 아파서 못 걷게 되시는, 이런 경우에는 황색인대 제거술을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정정하시다는 거는 그만큼 회복도 빠르고
빠르고 황색인대 제거술은 수술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괜히 피하고 멀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 다 정정하신데 협착증만 문제이신 분들은 저는 조금 강력하게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수술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주사와 진통제 이것만으로 버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뼈와 신경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막연하게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계속 드시거나 주사로 버티시는 경우는 좋지는 않습니다. 네, 황색인대 제거술은 결국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정하신데 움직임이 적어지시고 외출이 적어지시면은 그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심폐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집에서만 활동하시게 되면은 점점 심장의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폐기능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고 면역도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노화가 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갑자기 심해지신 어르신들 보면은 인지기능 저하도 몇 개월 만에 팍팍 안 좋아져서 치매나 이런 어떤 위험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협착증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진다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어쩔 수 없이 이제 노화가 와서 이제 걷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모든 기능이 다 급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협착증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운동과 재활에 대한 의지입니다. 같은 수술, 황색인대 제거술은 굉장히 간단한 수술인데 수술하고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리고 주변에 서포트를 해주는 우리 보호자분들께서 어르신의 회복과 그리고 재활, 운동을 위해서 같이 도움을 드리고 같이 하고자 하는 우리 어르신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수술하고 똑같은 컨디션에도 두 분의 어르신이 굉장히 다른 예후를 보이는 경우들이 저희 의사들은 이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운동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꼭 필요하다면 크게 수술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스크나 협착증 치료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황색인대 제거술이나 풍선확장술을 할 수 있는 이 기관에 가셔서 같이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